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지난주 조사 결과와 비교해 급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오름세를 보이면서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게 전주에는 양당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3%였던 반면 이번 주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인 9.4%로 더욱 벌어지게 됐기 때문인데요. 자, 이로써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조선일보 주필이자 현 유데일리 논설 고문인 류훈일 고문이 한동훈과 이재명과 한동훈 대표 간 회담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특히 더불어 국힘당이 나올 판이라면서 한동훈 대표를 강하게 질책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출범 한 달 만에 위기에 봉착한 듯 보여집니다. 정당 지지율만 놓고 절대적인 위기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는 매우 충격적인데요. 한동훈 대표 체제의 경고음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낮은 상황에서 당정 지지율이 함께 곤두박질치는 양상이라 더욱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간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2.8%, 더불어민주당은 42.2%로 집계됐습니다. 양당 간 지지도 격차 수치는 9.4%포인트였는데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한 주 전인 8월 4주차, 즉 지난 여론조사 결과보다 4.2%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불과 3%포인트였지만 한 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정당 지지율의 경우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격차도 상당히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는 여론조사도 많이 공표가 됐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뒤집히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거의 10%가량 차이가 난다고 하니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듯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 조사를 시행한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의료개혁 등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한 이견 교류 과정에서 대통령 연찬의 불참 사태 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간 갈등 격화설이 불거짐에 따라 지지층 피로도가 반영된 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분석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일가견 맞는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이른바 윤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수파 결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쪽으로 딱 둘로 쪼개져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하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 중심에 의료개혁에 대한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는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당이 더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지요. 내년엔 정부 방침대로 의대 정원을 1,500명가량 늘리되 2026학년도 정원은 동결하고 2027년 이후 정원은 원점 재검토하자는 게 여당의 제안이었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공의 협의회 회장을 비공개로 만난 뒤에 이런 입장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고 하는데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수업 거부, 병원 운영 차질 등 의료 파행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었겠지만 결코 올바른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의대 증원은 정부가 필수 지방의료 확충을 위해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법원도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한 그런 정책입니다. 의대 증원이 없으면 2035년엔 의사가 10,000명가량 부족할 것이란 국책연구소 분석 등을 근거로 제시했지요.
자,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의 수요 조사도 거쳤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께서도 의대 증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파행에 따른 불편을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부 정책이라면 사사건건 트집 잡는 더불어민주당조차 의대 증원엔 대놓고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유예하자면서 여당이 직접 나서 사실상 없던 일도 하자고 하니 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인기도 없고 더군다나 보수 성향이 강한 의사 집단을 등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싶겠냐라는 것이죠. 자, 지금 국민의힘 제안대로라면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할 수 없다는 말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고, 이런 식이면 2027년 이후 정원도 의사들이 반발하면 또 보류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정부는 의료 파행을 막기 위해 이미 양보의 양보를 거듭했습니다. 실제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에도 전공의 집단 행동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했고, 내년 증원 규모는 당초 발표한 2,000명보다 500명가량 줄었습니다. 2026학년 이후 증원 규모도 의사들과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지요.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백지화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기투항하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야당도 안 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있었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여야 대표 회담을 두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자, 일부 언론에서는 애써 의미를 부여하려고 10년 만에 성사된 여당 대표 회담, 만난 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식의 기사를 올리고는 있지만 비판할 지점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전 조선일보 주필을 지냈던 류근일 뉴델리 논설 고문이 이 회담을 비판하는 칼럼을 뉴델리에 게재했습니다. 8개 합의 운운한 것들부터가 하나같이 다 하나마나한 것들이라는 것인데, 금투세, 추석의료 대책, AI 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저출산 대책,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식들 아니냐는 것이고, 양당 공동의 민생 공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당을 왜 따로 나누냐? 더불어국힘당을 그냥 이렇게 합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여당 대표 한동훈이야, 나 야당 대표 이재명이야, 우리 없이는 대한민국 정치는 안 굴러가 라면서 거대한 쇼를 벌였다는 게 류근일 고문의 지적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치고 당대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재명도 거기에 올라탔다라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 존중을 표하고 당정 협업과 자유진영 단합을 도모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가장 먼저 했어야 했을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존폐가 걸린 일대 내전 중인데, 이럴 때 악역은 김문수, 이진숙이 맞고 한동훈 자신은 착해 보이고 쉬운 것만 하겠다, 이러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간 이간질에 걸리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 같은 류근일 고문의 칼럼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또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따로 노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